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었는데 코스피는 장 막판이 되면서 조금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시효과마저도 빠지면서 결국은 종가상으로 25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249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를 깨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이탈했던 만큼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2500포인트를 돌파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별다른 특징 없이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카카오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가 낙폭이 더 크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 업종을 제외했다면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하락이 나왔지만 다 1%대에서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를 제외하면 그렇게 큰 변동을 있었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쪽이 조금은 약세름이 나왔고 그 외에는 마찬가지로 큰 변동은 없었어요. 다만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7만원 돌파하면서 오늘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이쪽이 조금은 힘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7만원을 돌파했던 만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2200억 정도. 이번 달 들어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순매도가 간헐적으로 나왔었지만 오늘만큼의 많은 순매도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달갑지 않은 수급이었지만 이게 또 연속적이지 않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같이 한번 관찰해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만 지금 4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과거 매수 물량에 비해서 극히 소수의 물량이 순매도로 나왔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많지 않았죠. 그리고는 신고가를 경신했던 두산 로보틱스,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기금은 장기 투자 성향이 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멀리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확실히 로봇 대장주는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까지 2차전지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오늘도 같이 나왔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100억이 넘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DX, 삼성 SDS, 삼성전자 우선주, 금양. 모처럼 로봇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도 삼성 SDS,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브. 일단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다 100억 미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관 쪽에서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오늘은 조금은 쉬어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큰 변동성 없이, 물론 코스피는 소폭의 약세름이 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은 평온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16,000포인트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0.7% 상승과 함께 지금의 추세라면 거의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를 보면 대만은 보합이고 중국은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으니까 나스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이런 추세가 있을 거거든요. 추세라는 것은 상승할 때는 이렇게 저점을 연결하고 또 하락할 때는 이렇게 고점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추세가 깨지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새로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점끼리 연결해서 추세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볼게요. 이런 식이 되겠죠. 직전에 저점들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그 추세를 이탈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그 추세선과 맞닿고 주가가 밀리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하락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해 보면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추세를 뚫고 올라갔을 때는 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스닥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항상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추세를 바뀌려는 시도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또 추세를 만들 때는 조금은 파동을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처럼 나스닥을 보면 이 추세를 만든 간격을 보세요. 이때는 조금은 짧긴 하지만 이때 한 달 정도 간격이 발생이 되었죠. 또 이때도 한 달 반 정도 때문에 우리가 너무 촘촘하게 그 추세를 본다면 조금은 이런 흐름들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보름 내지는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파동의 형태가 나왔을 때 그런 흐름들을 참조해 보면서 추세를 체크해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추세를 돌파했고 또 상승적으로 힘이 많이 실려 있지만 지금부터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빨간 선 있죠? 이게 직전 고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를 돌파했고 많은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직전 고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조만간에 어떤 변동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은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변동이라는 것은 물론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럼 다시 또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직전 고점에서 조금은 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의 생각인 만큼 그 결과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번 주에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다음 주죠. 11월 마지막 주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피도 추세로 본다면 여기 고점끼리 연결을 해보면 지금의 위치가 정확하게 추세 라인까지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에는 어쩌면 주가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연말을 위해서라도 이 추세를 돌파해서 2500포인트가 안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몇 가지 이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전기차 판매량이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부침을 겪고 있잖아요. 국내도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도 오히려 역성장을 했고 유럽도 판매량이 주춤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도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올해는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신규차 판매량에 있어서 9%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차 판매 비중에 있어서 거의 30% 이상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그 점과 비교해 본다면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은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연말까지 최소한 100만 대를 돌파하고 140만 대까지 전기차 판매량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과 아시아권이 조금은 주춤되고 있다고 해도 전기차의 선도 그룹은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의 판매량 호조와 함께 또 이와 같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온다면 전기차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가 물론 어떤 특별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계속 부정적인 내용만 나왔었고 또 내년 업황에 대해서도 기대치를 낮추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내년 시장의 업황이 어둡다고 해서 전체 전기차 시장 자체를 어둡게 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예시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업황 자체가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게 미리 반영이 되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또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으니까 전기차는 지금 업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견조한 판매량이 나오고 있으니까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또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외인들의 본격적인 수급 변화 그런 점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언제쯤에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그 시점을 잡기 위해 계속 관찰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 3개월 정도 주가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또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도 대부분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상승 탄력이 적었던 종목들은 되려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을 지금 3개월 동안 보면서 저는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는 섹터 내에 많은 업종들이 있겠죠. 배터리 셀 기업도 있을 것이고
양극재, 음극재, 또 분리막 등등 소재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박 기업이라든지 또는 많은 부품 기업들, 같은 2차전지라고 해도 많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2차전지 내에서는 여전히 양극재 기업들, 그쪽을 최우선 업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이라고 한다면 대표주로 에코프로비엠이 있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인 만큼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주가가 무너지고 있지만 다시 또 상승이 나올 때는 또 최우선적으로 튀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같은 2차전지라고 해도 이번 하락장을 통해 조금은 선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을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업종으로 구분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를 한 가지 보면 하이닉스가 3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이 무려 35%까지 늘어났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사 이래 최고라고 하죠. 일단 하이닉스의 D램 비중을 먼저 살펴보면 이건 정확하게 2-3년 전 2020년 3분기부터 21년 3분기까지 그 기간 동안의 시장 점유율인데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28%대 그 정도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분기에는 30%를 넘어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AI 반도체, HBM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D램의 산업 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점유율에 큰 변동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점유율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35%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D램 시장의 판도를 흔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서 점유율도 크게 증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항상 반도체를 볼 때도 이제는 고대역폭 메모리, AI 반도체죠. HBM의 중요도가 계속 커지는 만큼 그쪽의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일반 D램 제품보다도 무려 5배에서 7배 정도 가격이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고 또 교체 주기마저도 1년 내지는 2년 정도 굉장히 교체 주기가 짧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반도체가 업황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3년 정도였어요. 길면 4년 정도 됐겠죠. 하지만 그 사이클을 당길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생겼다는 것이 어쩌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넘었구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주가 되었었고 그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때문에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